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과 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환율 떨어지지, 세금 부과하지, 이거 뭐 경제가 미국이 아무리 좋다지만 이것저것 감안하면은 과연 미국 주식 사는 게 괜찮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그래도 세금을 내고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나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에게 아침 방송의 학습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경제학 용어로 갈짓자를 걷는 정책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랜덤워크라 그러거든요. 랜덤이라 그러는 말은 임의적으로 걷는다 이 말이니까 뭐 갈짓자로 걷든 알아서 걷든 나중에 수렴하는 거는 뭐 일반적인 평균선에 수렴한다. 그래서 민리버팅 한다. 이제 이런 표현도 전문 용어로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요즘 뭐라 그럴까요? 갈짓자 행보를 많이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나올지는 잘 모르는데 그중에 최근에 예상치 못했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저러다가 나중에 미국에 투자한 사람들한테까지 세금 매기려고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collateral damage라는 그 헤드라인으로 뉴욕타임즈인가요?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외국인 투자자들도 세금을 금융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려고 하는구나. 그 말씀을 한번 드리겠다 그랬고 또 하나의 말씀은 4월 2일 날이 리버레이션 데이거든요. 참 말도 잘 지어내요. 이번에 런던에서 3차 회담 끝에 미중 간의 합의를 봤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Great Win 뭐 이랬는데 그게 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의 면피용이겠죠. 지금 내치도 상당히 불안전한 상태고 이러놓으니까 뭔가 권력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헤지모니를 잡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본인이 4월 2일 날 관세 부과를 실시를 했는데 그날을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본인이. 그 다음에 또 감세법안을 뭐라고 영어로 부르는지 아시잖아요. One Beautiful Bill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빌이라고. 하여튼 재밌는 독특한 대통령이 미국에 계시는데 그분이 리버레이션 데이를 발표한 날 미국 증시는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락이 아니고 폭락입니다. 이제 그때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이 주식을 얼마나 사모았을까 또는 얼마나 팔아치웠을까 이제 그런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 자료를 제가 들여다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배경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건 뭐 일본의 참의원이건 어쨌든 미국의 의원들이건 이 영어로 말하면 public servant라는 말이 공무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지 그 자리에 갑질하라고 앉아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면 KTX 이용하면 귀빈실에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코노미석을 끊으면 비즈니스석으로 승급이 됩니다. 비즈니스석으로 승급을 시켜드리는 이유는 장거리 가시면서 편하게 가셔서 내리자 말자 곧바로 일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리는 입장이지 당신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비즈니스석을 타고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인데 4년 임기 동안에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오는데 재산이 뭐 한 1억, 2억 정도 불어난 거야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10억, 20억 이렇게 불어난 분들은 어떻게 재테크를 했는지 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알려 주세요. 이렇게 재테크하니까 돈이 모이더라. 20억, 30억이 벌리더라. 이제 그런 것도 좀 제가 볼 때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회사협회라고 있습니다.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그래서 ICI라고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법안이 감세법안이 대부분 외국인 미국 주식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 ICI가 이제 주로 의회에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문서 레터를 보냅니다. 어떤 레터를 보내냐면 일종의 로비죠. 뭐 곽수정 상원의원 귀하 이렇게 해서 이런 법안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거는 좀 깊이 들여다 보십시오. 예를 들면 폴 크루그만하고 스티글리츠 교수가 그 6명이 그래도 4명 더 해서 비트코인을 갖다가 비축 화폐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이제 6사람이 편지를 써서 보냈거든요. 이거는 스캠이고 사기고 위험한 거니까 이건 너무 나간다.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이제 이런 식으로 미국은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런데 이제 ICI가 미 의회에다가 대통령의 감세 법안은 사실상 놓고 보면 외국인들의 투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안에서 899조 조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899조가 뭔지 미리 말씀을 드릴까요? 899조는 디지털 서비스 텍스입니다. 그리고 OECD 글로벌 최저법인세 규정 등 외국에 세금 부과를 하는 국가 출신의 기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국인, 미국 사람이 유럽 국가에서 투자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근로소득세 또는 금융소득세, 투자세 이런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국가에 해당하는 나라의 외국인이 또는 기관이 미국에 투자를 했을 때 미국도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겠다. 근데 그 세율이 프랑스에서 내는 세금과 미국이 내는 세금이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프랑스는 5% 받는데 미국은 2% 받는다. 그러면 3% 싸잖아요, 그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이거는 불공정하니까 우리도 그럼 5%를 매기든지 아니면 우리 수익률이 프랑스보다 수익률이 좋으니까 우리는 뭐 10% 매기겠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복성 세금 조치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입법화시키겠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899조 특히 내용은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의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세율은 5%로 시작해서 매년 5%씩 20%까지 맥시멈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각국의 기존 세금 및 조세 협약 위에 추가로 부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미국에 세금 보고만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중과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세금 보고를 하기 때문에 조세협정이 있어서 한국에 이렇게 세금 보고했고 세금을 냈습니다라고 하면 미국에 보고만 하면 IRS에다 보고만 하면 그거로 이제 끝나는 그런 형태인데 외국 투자가들이 조세 협약을 한다 하더라도 차이가 발생을 하면 그 위에다가 추가로 부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수익률에 세금을 부과하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과 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환율 떨어지지 세금 부과하지 이거 뭐 경제가 미국이 아무리 좋다지만 이것저것 감안하면은 과연 미국 주식 사는 게 괜찮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물어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기관이 있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미 의회에다가 이 법안만큼은 조정을 하십시오라고 사안을 보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5월 달에 하원에서 215대 214 한 표 차로 통과가 됐잖아요. 그죠? One Big Beautiful Bill Act. 그래서 감세 법안입니다. 여기에 899조로 알려진 조항에 따라 불공정 외국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 출신의 미국 내 외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했다.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에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미국 펀드 운용사를 대표하는 ICI는 그러니까 미국 펀드 회사를 대표하니까 이 펀드에 기금을 내는 사람들은 또는 기관들은 영국, 캐나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럽 국가들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투자자들, 호주, 스위스 등 이런 투자자들이 다 펀드로 들어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ETF라든지 뭐 MMF라든지 들어와 있을 건데 이들 펀드 운용사를 대표하는 ICI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현 법안이 대부분의 외국인 미국 주식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면서 수정안을 미 의회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6월 5일 날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마크 크래포 의원에게 보낸 사안에서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들어있는 899조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빠르게 철수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으로부터 자본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을 수정하든지 지우든지 없애든지 해달라는 그런 탄원서를, 청원서를 지금 쓴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 사안 내용을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매도세가 미국 주식시장을 침체시키면 미국 기업과 투자 모두에게 피해갈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사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은 하원 뱅킹 커미티나 상원 뱅킹 커미티 들어가서 주요 청문회 하는 이런 건 생중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새벽에 들어야 되니까 어떨 때 보면 그게 이제 좀 지루해요. 그래서 다 듣지를 못하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가 대충 훑어보기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다는 못합니다. 미국 상원 하원에 회의가 많고 상임위원회가 많은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하는데 중요한 부분, 저번에 말씀드렸던 지니어스 액트 이런 거는 제가 한번 훑어보기도 하거든요. 또 청문회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LA 사태, 폭동 사태를 놓고 세출위원회, 세입세출위원회에서 하원 문제를 다루었단 말이죠. 그건 제가 또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난리가 나고 뭐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을 지금 미 상원에다가 ICI에서 서한을 보냈다. 이 내용입니다. 서한에서는 ICI는 미국 주식시장에 약 18조 달러를 투자한 미국 펀드 운영 산업도 몇 조 달러냐면 18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ICI를 통해서 펀드 형태로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규모는 나중에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일단 ICI가 생각하는 것은 펀드 규모는 18조 달러가 미국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CI는 그러나 현재의 899조 초안은 그 범위를 명확히 하여 미국의 뮤추얼 펀드와 ETF, 그리고 외국 뮤추얼 펀드, 예를 들면 UCITS 같은 뮤추얼 펀드가 있죠. 투자 펀드를 통한 외국인 투자를 제외하지 않도록 법안을 입법화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한은 이어서 899조는 펀드와 주주들에게 미국 주식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동적 소득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페널티를 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능동적 소득도 있고 수동적 소득도 있겠죠. 예를 들면 배당 소득 같은 거는 능동적 소득이 아니고 수동적 소득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것도 그런 걸 거고요. 원해서 받아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투자 펀드들이 이 899조 항의 본래 목표와는 별개로 부수적인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펀드들은 보통 운영자산 규모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899조 관련 우려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인출하게 되면 투자 운용사의 수익도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원재정위원회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고려해달라.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상원재정위원회에다가 이 사안을 어떻게 읽어보셨냐. 그러니까 노 코멘트.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이클 크래퍼 상원의원도 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어쨌든 자기들끼리 논의를 하고 있겠죠. 제가 조금 전에 미국 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펀드에 들어와 있고 채권 시장에 들어와 있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찾아봐서 통계를 여러분에게 대충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미국에 투자하는 분들도 글쎄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는 뭐라고 하던데 정확한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서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들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19조 달러를 투자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국채에 7조 달러, 그 다음에 미국 크레딧 시장에 5조 달러를 투자하고 있답니다. 합쳐지면 얼마냐 그러면 12조, 19조, 31조 달러를 지금 미국 시장에 외국인들이 스웨덴, 노르웨이, 연기금 펀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다양한 펀드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들어와서 주식시장에 19조, 채권시장에 7조, 크레딧 시장에 5조 달러를 투자하고 있답니다. 자, 이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1년 GDP가 28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GDP보다 많은 규모죠.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차별적인 외국인 세금을 해결하는 시도를 대체로 지지합니다만, 현재 법안 초안은 899조를 포함해서 정반대의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우려되는 바, 자본 유출과 투자사들의 수익 감소 등을 고려해서 899조가 달성하려는 목적을 조금 더 명확히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사안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미국 주식 보유하죠? 이렇게 세금 때린다고 하면.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그래도 세금을 내고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나아요. 왜? 1년에 10년 평균 수익률이 제가 그랬잖아요. 15%라고. 우리나라는 얼마냐면 3.3%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어느 정도 부과를 할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세금을 내도 사실은 미국의 수익률이 제대로 투자만 한다면, 조건이 상당히 강한 조건입니다만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그래도 낫다. 유리 호자미리안이라고 하는 그 최고의 투자 책임자 중에 한 분이 모양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약에 갑자기 소득에 대해서, 금융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면 누가 그 주식을 사려고 하죠? 보유하려고 하죠? 라는 물음을 이제 자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을 떠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고려를 해달라는 말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이 899조의 영향으로 자본이득이나 다른 주주 배분 방식보다 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호자미란 CIO는 미국 S&P 500 등 주요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배당으로 유명하지 않아서 미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배당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뭐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의 핵심은 어쨌건 간에 899조 원 빅 뷰티풀 빌에 들어있는 899조 항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에게 만약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겠지만 떠날 사람도 있으니 대통령께서 한 번 더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